안녕하세요. 책과 함께하는 오디오북 노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인생 지침서 명상록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무언가에 쫓기듯 하루를 시작합니다. 알람 소리에 눈을 뜨고 해야 할 일들을 떠올리며 이미 지친 상태로 하루를 맞이하죠. 하지만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한 남자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나는 무례한 사람, 배은망덕한 사람, 거만한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이 말은 절망이 아니라 마음의 준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책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은 남을 가르치기 위해 쓰인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세상에서 가장 바쁜 자리에 있었던 한 인간이 자기 자신을 붙잡기 위해 쓴 기록입니다. 1장 명상록은 왜 특별한가? 명상록에는 논리적인 설명도 화려한 문장도 없습니다. 이 책은 오직 나 자신에게 하는 말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황제였습니다. 전쟁을 지휘했고 수많은 사람의 생사를 결정해야 했으며 배신과 음모, 질병과 죽음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 책 어디에서도 권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황제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이것이 스토아 철학의 출발점입니다. 2장 스토아 철학의 핵심한 문장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아주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마르쿠스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외부의 일은 너의 통제 밖에 있다. 그러나 너의 판단과 태도는 언제나 내 손 안에 있다. 현대인에게 이 말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타인의 말은 통제 불가, 타인의 평가도 통제 불가, 과거의 선택도 통제 불가. 하지만 지금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지, 어떤 태도를 선택할지, 이것만큼은 온전히 나의 영역입니다. 3장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법입니다. 마르쿠스는 감정을 억누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감정에 속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판단이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어. 이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해. 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그럴까? 사실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내 해석이 나를 괴롭힌 것입니다. 4장 타인의 말에서 자유로워지는 법입니다. 마르쿠스는 비난과 험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법을 말합니다. 남이 너를 어떻게 말하든 그것은 그들의 생각일 뿐 너의 본질이 아니다. 현대 사회는 평가의 사회입니다. 좋아요 수, 댓글, 비교, 순위. 하지만 명상록은 말합니다. 너의 가치는 타인의 입이 아니라 너의 행동으로 결정된다. 5장 불안의 정체를 꿰뚫다입니다. 마르쿠스는 불안의 본질을 정확히 짚습니다. 우리는 이미 일어나지 않은 일로 현재를 괴롭힌다. 불안은 미래에서 빌려온 고통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묻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정말 문제가 있는가? 대부분의 경우 문제는 지금이 아니라 상상 속에 있습니다. 6장 죽음을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명상록에는 죽음에 대한 언급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울함이 아닙니다. 너는 곧 죽을 것이다. 그러니 지금 옳은 일을 하라. 스토아 철학에서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삶을 바로 세우는 도구입니다. 7장 오늘을 제대로 사는 법입니다. 마르쿠스는 말합니다.
너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 이 순간뿐이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8장 타인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마르쿠스는 인간에 대해 현실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나름의 이유로 행동한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이해하려 노력하라. 그리고 불필요한 분노를 내려놓아라. 9장 매일 아침을 위한 문장입니다. 명상록은 아침에 읽기 좋은 책입니다. 마르쿠스는 매일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나는 정직하게 살 것이다. 침착하게 판단할 것이다. 선을 행할 것이다. 이것이 그의 하루 계획표였습니다. 10장 현대인을 위한 스토아식 하루 루틴입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인을 위한 스토아식 하루 루틴을 정리해 봅니다. 아침에는 오늘 통제 가능한 것 3가지 떠올리기. 낙감정이 올라올 때 이건 사실인가 해석인가 질문하기. 저녁에는 오늘의 행동을 조용히 돌아보기 하며 비난 말고 평가 말고 관찰만. 엔딩. 명상록은 인생을 바꿔주는 책이 아닙니다. 하지만 인생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고 세상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는 내가 바뀝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2부 인간관계 그리고 분노와 타인을 대하는 법입니다. 11장 왜 인간관계가 가장 힘든가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전쟁보다도 정치보다도 사람이 더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옳은 일을 해도 싫어할 것이며 내가 침묵해도 오해할 것이다. 이 문장은 현대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잘하면 시기받고 못하면 무시당하고 가만히 있으면 무능하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의 시선에 흔들립니다. 하지만 명상록은 아주 냉정하게 말합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삶은 이미 실패한 삶이다. 12장 타인의 행동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핵심 중 하나는 사람의 행동에는 그 사람의 한계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마르쿠스는 말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누군가가 무례했다면 그건 당신의 가치가 낮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식이 그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식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상처받을 일은 나의 문제가 아니며 무례한 말은 나의 본질이 아니다. 이 구분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타인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살게 됩니다. 13장 분노는 나를 보호하지 않는다입니다. 마르쿠스는 분노를 가장 위험한 감정으로 보았습니다. 분노는 상처보다 더 많은 상처를 만든다. 분노가 올라올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정당한 분노야. 화날 만한 상황이잖아. 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묻습니다. 그 분노가 너를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드는가? 대부분의 경우 분노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관계를 망치며 나 자신을 소모시킬 뿐입니다. 14장 분노가 올라올 때 즉시 할 일은 입니다. 마르쿠스는 분노를 느끼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지연하라고 말합니다. 즉각 반응하지 말라. 잠시 멈추어라. 스토아식 실천법은 단순합니다. 지금 말하지 않는다. 지금 결정하지 않는다. 지금 행동하지 않는다. 단 10초만 지나도 감정은 약해집니다. 그리고 그 10초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15장 무례한 사람을 만났을 때입니다. 마르쿠스는 아침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나는 무례한 사람을 만날 것이다. 이 문장은 비관이 아니라 예방접종입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오늘도 짜증나는 사람은 반드시 나타난다. 그러니 놀라지 말자. 이 마음가짐이 있으면 우리는 덜 상처받습니다. 16장 굳이 이길 필요 없는 싸움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김보다 존엄을 중시합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애쓰지 말라. 옳은 일을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우리는 너무 자주 논쟁에 에너지를 씁니다. 댓글과 싸움 그리고 설득되지 않는 사람과 인정받고 싶은 욕구. 하지만 명상록은 묻습니다. 이 싸움이 너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가? 17장 타인의 평가에서 벗어나는 법입니다. 마르쿠스는 말합니다. 남의 입에 너의 평온을 맡기지 말라. 이 말은 현대인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매일 평가 속에서 삽니다. 숫자, 반응, 비교. 그러나 스토아 철학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너 스스로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가? 그 기준 하나면 충분합니다. 18장 인정 욕구의 정체입니다. 마르쿠스는 명예와 칭찬에 대해 아주 냉소적이었습니다. 칭찬하는 사람도 곧 죽고 칭찬받는 사람도 곧 죽는다. 이 말은 허무가 아닙니다. 과도한 집착에서 벗어나라는 경고입니다. 칭찬은 기분 좋을 수 있지만 그것에 기대면 자존은 흔들립니다. 19장 선하게 살되 집착하지 말라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착하게 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말합니다. 그 결과를 기대하지 말라. 선의를 베풀고 보답을 기대하면 실망만 커진다. 마르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했다면 이미 보상은 끝났다. 이 문장은 마음이 편해지는 문장입니다. 20장 인간관계의 핵심 원칙 하나입니다. 마르쿠스는 인간관계의 핵심을 이 앞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그들도 나와 같은 인간이다. 완벽하지 않고 불완전하고 때로는 어리석은 존재.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관계는 훨씬 가벼워집니다. 21장 오늘 인간관계에 적용할 문장입니다. 이제 오늘 하루를 위한 스토아 문장을 남깁니다. 나는 남의 행동보다 나의 태도에 집중하겠다. 이 문장 하나면 오늘의 인간관계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2부 마무리입니다. 명상록은 사람을 멀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에게 휘둘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무례함에 흔들리지 않고 평가에 매달리지 않으며 분노에 자신을 내주지 않는 살. 이것이 스토아 철학이 말하는 성숙한 인간관계입니다. 3부 불안, 걱정, 미래에 흔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22장 불안은 어디에서 오는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불안의 정체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로 현재를 괴롭힌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보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더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잘못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인정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이 질문들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을 소모시킬 뿐입니다. 23장 통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핵심 원리는 다시 한번 여기서 등장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마음을 쓰지 말라. 현대인의 불안을 나누어 보면 이렇습니다. 통제 불가, 경제 상황, 타인의 선택, 과거의 실수, 통제 가능, 오늘의 태도, 지금의 행동, 이 순간의 판단.
불안은 이 두 영역이 섞일 때 커집니다. 24장 최악을 상상하는 이유입니다. 마르쿠스는 사람이 왜 최악을 상상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어나지 않은 고통을 미리 연습한다. 이것이 불안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이 상상을 이렇게 바꿉니다. 그 일이 일어난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 질문은 불안을 대비로 바꿉니다. 25장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연습입니다. 마르쿠스는 말합니다. 미래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만 온다. 즉, 미래는 한꺼번에 오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선택, 이것들이 쌓여 미래가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제대로 사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미래 대비입니다. 26장 불안을 줄이는 스토아식 질문입니다. 불안이 올라올 때 마르쿠스라면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있는가? 없다면 내려놓을 수 있는가? 이 질문 세 가지는 마음을 즉시 현실로 돌려놓습니다. 27장 죽음을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다시 마르쿠스는 죽음을 자주 떠올렸습니다. 너는 오늘 밤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은 무섭기보다 각성의 문장입니다. 미루고 있는 일, 미루고 있는 말, 미루고 있는 용기. 우리는 내일이 있을 거라는 가정 속에서 오늘을 낭비합니다. 28장 시간이 우리를 속이는 방식입니다. 마르쿠스는 말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많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확실한 시간은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묻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29장 불안한 밤을 보내는 사람에게 밤이 되면 생각은 더 커집니다. 마르쿠스는 밤에도 자신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평온하게 잠드는 것뿐이다. 불안한 밤에는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내일의 나에게 맡기라고 말합니다. 30장 비교에서 오는 불안입니다. 현대인의 불안은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마르쿠스는 이미 그 위험을 알고 있었습니다. 타인의 삶은 너의 기준이 아니다. 각자의 출발선도 다르고 속도도 다릅니다. 비교는 현실을 왜곡합니다. 31장 불안은 약함이 아니다. 스토아 철학은 강함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불안을 느끼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인간다움입니다. 중요한 것은 불안 속에서도 어떻게 행동하는가입니다. 32장 오늘 하루를 위한 불안과 관리와 문장입니다. 오늘 하루를 위해 이 문장을 남깁니다. 나는 아직 오지 않은 일로 지금을 망치지 않겠다. 이 문장은 불안을 멈추는 작은 닻이 됩니다. 3부 마무리하겠습니다. 명상록은 불안을 없애주지 않습니다. 대신 불안과 함께 서는 법을 알려줍니다. 도망치지 않고 과장하지 않고 지금으로 돌아오는 법. 이것이 스토아 철학의 힘입니다. 4부 성공과 명예 그리고 돈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33장 성공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성공을 좇는 인간의 모습을 아주 냉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을 위해 자신을 소모한다. 현대 사회에서 성공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처럼 강요됩니다. 더 가져야 하고, 더 올라가야 하며, 더 인정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점점 현재의 삶을 잃어버립니다. 34장
명예는 왜 이렇게 허무한가? 마르쿠스는 명예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명성을 좇는 사람은 자신이 아닌 타인의 마음속에 삶을 맡긴다. 칭찬은 언제든 변합니다. 오늘의 박수는 내일의 침묵이 됩니다. 스토아 철학은 묻습니다. 그 변덕스러운 것에 인생을 걸 이유가 있는가? 35장 황제였던 사람의 고백입니다. 마르쿠스는 로마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그가 원했다면 그 어떤 명예도 마음껏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곧 나를 기억하는 사람도 기억하지 않는 사람도 모두 사라질 것이다. 이 문장은 허무가 아니라 집착에서의 해방입니다. 36장 돈에 대한 스토아의 관점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돈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구분합니다. 돈은 도구, 돈은 목적이 아님. 마르쿠스는 말합니다. 필요 이상의 것은 부담이 된다. 돈이 많아질수록 걱정도 함께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37장 비교가 성공을 망친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성공하지 못했어. 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묻습니다. 무엇과 비교했는가? 비교는 행복의 가장 빠른 파괴자입니다. 마르쿠스는 남의 인생을 참고자료로 삼지 말라고 말합니다. 38장 진짜 성공의 기준치입니다. 마르쿠스는 성공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연에 어긋나지 않게 사는 것. 현대적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선택. 지나치게 욕심내지 않는 태도. 오늘을 망치지 않는 야망. 이것이 스토아 철학의 성공입니다. 39장 일에 대한 태도입니다. 마르쿠스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내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라. 하지만 동시에 말합니다. 그 결과에 너를 맡기지 말라.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자신을 인질로 잡히지 않는 것. 40장 번아웃에 대한 스토아의 해법입니다. 마르쿠스는 쉼없이 일하는 황제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풀어라. 번아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자기 신호를 무시한 결과입니다. 41장 소유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묻습니다. 이것이 없어도 너는 괜찮은가? 만약 아니라면 그것은 소유가 아니라 의존입니다. 42장 성공을 좇되 집착하지 않는 법입니다. 마르쿠스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내가 할 일은 옳은 일을 하는 것뿐이다. 성공은 따라오는 것, 명예는 남의 판단, 돈은 부수적인 결과, 핵심은 지금의 선택입니다. 43장 오늘을 위한 성공 문장입니다. 오늘 하루를 위해 이 문장을 남깁니다. 나는 결과보다 태도를 선택하겠다. 이 문장은 야망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마음을 지켜줍니다. 4부 마무리하겠습니다. 명상록은 성공을 포기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공 때문에 자신을 잃지 말라고 말합니다. 명예에 휘둘리지 않고 돈에 매달리지 않으며 비교로 자신을 소모하지 않는 삶. 이것이 스토아 철학의 성공관입니다. 5부는 인생을 관통하는 핵심 문장 30선과 현대인의 실천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책이 아니었습니다. 이 글들은 황제가 스스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매일 밤 적어 내려간 메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들은 가르치려 들지 않습니다. 설득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묻습니다. 오늘 너는 너답게 살았는가? 1.
통제에 대한 문장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너의 판단뿐이다. 현대에 적용해 보면 타인의 말, 상황, 결과, 이 모든 것은 내 영역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뿐입니다. 이 감정에 대한 문장입니다. 사건이 너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내 판단이 너를 괴롭힌다. 현대에 적용해 보면 불안은 상황이 아니라 해석에서 시작됩니다. 3. 분노에 대한 문장입니다. 화를 내는 것은 자기 자신을 벌주는 일이다. 현대에 적용해 보면 상대는 이미 잊었는데 내가 계속 괴로워합니다. 4. 인간관계에 대한 문장입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본성대로 행동한다. 현대에 적용하면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으려 하지 마세요. 5. 기대에 대한 문장입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커진다. 현대에 적용해 보면 기대는 관계의 적입니다. 6. 고통에 대한 문장입니다. 고통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는다. 현대에 적용하면 지금의 괴로움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7. 실패에 대한 문장입니다. 실수는 자연의 일부다. 현대에 적용하면 완벽하려는 강박이 삶을 망칩니다. 8. 노력에 대한 문장입니다. 옳은 일을 조용히 반복하라. 현대에 적용하면 드러나지 않는 성실함이 가장 오래 갑니다. 9. 죽음에 대한 문장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라. 그래야 삶이 또렷해진다. 현대에 적용하면 미루고 있는 게 있다면 지금 하세요. 10. 시간에 대한 문장입니다. 너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뿐이다. 현대에 적용하면 과거는 끝났고 미래는 오지 않았습니다. 11. 비교에 대한 문장입니다. 남의 삶은 내 기준이 아니다. 현대에 적용하면 SNS는 행복의 기준서가 아닙니다. 12. 자존감에 대한 문장입니다. 자기 존엄은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현대에 적용해 보면 칭찬 없이도 자기 자신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13. 불안에 대한 문장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로 지금의 마음을 망치지 말라. 현대에 적용하면 걱정은 상상 속 고통입니다. 14. 단순함에 대한 문장입니다. 적게 원하는 사람이 가장 부유하다. 현대에 적용하면 욕망을 줄이면 삶이 가벼워집니다. 15. 침묵에 대한 문장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될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지혜다. 현대에 적용하면 모든 생각을 말로 옮길 필요는 없습니다. 16. 노력의 보상에 대한 문장입니다. 보상은 행동 그 자체다. 현대에 적용하면 인정받지 못해도 의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17. 흔들림에 대한 문장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내면으로 돌아가라. 현대에 적용하면 외부보다 내부가 중요합니다. 18. 고독에 대한 문장입니다. 혼자 있어도 고립된 것은 아니다. 현대에 적용하면 고독은 회복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19. 인내에 대한 문장입니다. 참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라. 현대에 적용하면 억누르지 말고 거리 두세요. 20. 판단에 대한 문장입니다. 서두르지 말라. 현대에 적용하면 빠른 판단이 후회를 만듭니다. 21. 삶의 태도에 대한 문장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러나 차분하게. 현대에 적용하면 조급하지 않되 미루지 마세요. 22.
완벽주의에 대한 문장입니다. 충분히 좋은 것으로도 삶은 계속된다. 현대에 적용하면 완벽은 시작을 늦춥니다. 23. 변화에 대한 문장입니다. 변화는 자연의 법칙이다. 현대에 적용해 보면 저항할수록 괴로워집니다. 24. 자비에 대한 문장입니다. 타인에게 관대하라. 그리고 자신에게도. 현대에 적용해 보면 스스로를 혹독하게 대하지 마세요. 25. 책임에 대한 문장입니다. 핑계는 자유를 빼앗는다. 현대에 적용하면 선택한 삶은 스스로 책임집니다. 26. 삶의 목적에 대한 문장입니다. 내 본성에 맞게 살아라. 현대에 적용하면 타인의 기대보다 내 기준이 중요합니다. 27. 평정심에 대한 문장입니다. 외부는 내 평정을 침범하지 못한다. 현대에 적용하면 허락하지 않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28. 하루에 대한 문장입니다. 오늘을 잘 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현대에 적용하면 모든 인생은 하루의 반복입니다. 29. 인간다움에 대한 문장입니다. 너는 인간이다. 실수해도 된다. 현대에 적용해 보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30. 마지막 문장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너 자신을 맡기지 마라. 현대에 적용하면 이 문장 하나면 명상록은 충분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우리에게 성공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대신 무너지지 않는 법을 남겼습니다. 흔들릴 때 돌아갈 문장과 불안할 때 붙잡을 기준 과하루를 바로 세우는 태도입니다. 명상록은 책이 아니라 삶의 중심축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당신답게 살았습니까?